창밖으로 흘러내리는 햇살이 아침의 공기와 함께 아파트 거실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따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안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은행 명세서가 놓여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커다랗게 찍힌 숫자, 바로 10억 원이 눈에 들어왔다. 오랜 세월을 거쳐 모은 돈, 수없이 많은 밤을 투자와 저축 계획으로 지새운 결과였지만 이 숫자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의외로 무겁기만 했다. 이제 안심할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 담긴 희망과 달리 마음 한켠에서 계속 불안이 속삭였다. 과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마음의 빈틈을 잠시 덮어주는 장치에 불과한 걸까? 그의 눈은 창밖을 향했지만 고요한 도시 풍경 속에서도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매달 몇십만 원도 빠듯하게 살면서 언젠가 모아놓은 돈으로 마음껏 안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때의 상상 속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간극이 존재했다. 친구들이 은퇴 후 여행을 다니고 건강검진 결과에 안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스스로 질문했다. 왜 나는 아직도 밤마다 잠에서 깨는 걸까? 누군가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불안은 나이가 아니라 돈이 채워주지 못하는 마음의 공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경적 소리,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그는 그 소리들이 모두 자신과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잠시 그는 지난날을 회상했다.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정리하던 모습, 아이의 학교 행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기억,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에게 다짐했던 이제 다 보이면 안심할 수 있다는 말. 그 모든 노력은 결국 오늘 이 숫자로 결실을 맺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숫자가 불안을 더 크게 만든 느낌이었다. 은행 계좌에 0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줄어들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혹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 미래의 위험들, 갑작스러운 병원비,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자녀의 삶에 닥칠 수 있는 문제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를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끝에 닿는 명세서의 차가운 감촉은 그의 내면을 계속 흔들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소리. 아직 충분하지 않다. 무슨 일이 생기면 준비가 안 돼 있어 라는 불안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다. 과연 재테크와 투자만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이 느끼는 근본적인 불안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걸까? 창밖으로 떨어지는 빛과 그림자가 거실을 가르며 이동할 때 그는 순간적으로 어떤 결심을 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결심도 금세 흔들렸다. 안심은 숫자와 계좌에 존재하지 않았다. 안심은 어쩌면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해와 수용 속에서만 겨우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 속 금융 뉴스로 시선을 옮겼다. 뉴스에서는 또 다른 경제 위기와 노후 대비 부족 문제를 경고하고 있었다. 가슴 한 뼘이 다시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그는 무심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안심이라는 착각은 과연 언제쯤 깨질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불안의 실체를 마주하기 위해 그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10억 원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틈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의 순간에 깊이 몰입할 수밖에 없다. 이 장면에서 당신도 혹시 나만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 공감이 느껴진다면 지금 화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되어주세요. 그는 아침 커피를 손에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정작 커피의 온기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매달 600만 원, 이전 세대가 꿈꾸던 은퇴 후 월급처럼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익이 그의 통장에 찍히고 있었지만 그 숫자는 오히려 마음을 더 비우게 만들고 있었다. 화면 속 금융 앱을 내려다보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하루하루 치밀하게 계획한 투자와 절약, 주식과 채권, 부동산과 연금까지 그 모든 전략이 있었지만 마음속 공허는 그 어떤 통계보다 더 정확하게
그의 불안을 측정하고 있었다. 그날 그는 친구와의 점심 약속이 있었다. 오래된 친구는 여전히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며 자신감에 찬 웃음을 지었다. 나 이제 여행 다니면서 살아. 돈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친구의 말은 처음에는 자극적이었지만 곧 묘한 질투와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지만 속으로는 시큰한 질문을 던졌다. 정말 저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걸까? 아니면 그냥 숨기고 있는 걸까? 친구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그는 또 다른 생각에 빠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저축은 충분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다고, 또 다른 사람은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도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까봐 걱정된다고 적어 놓았다. 글 하나하나가 그의 심리를 거울처럼 비추었고, 그는 자신만의 불안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위안은 잠시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노트북을 열고 투자 내역과 연금 계획을 확인했다. 예상치 못한 변동금리, 세계 경제 뉴스, 주식시장의 미세한 흔들림,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다시 조였다. 이건 안전한가? 아니면 나만의 착각인가? 그는 혼잣말을 했다.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 현실 세계의 작은 사건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기요금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작은 병원 진료비 청구서까지 모두 위협으로 느껴졌다. 한 달에 600만 원이 들어와도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했다. 그 순간 알림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 금융사에서 발송한 이메일이었다. 최근 투자 상품의 변동 위험에 대한 경고였다. 처음에는 무심코 넘기려 했지만 이메일 속 문장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투자 원금의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응시했다. 이전까지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던 불안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혹시 내가 준비한 건 다 무너지는 걸까?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댓글창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스크롤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화면 속 글을 읽으며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 이 순간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댓글창 속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를 붙잡아주는 듯했고, 자연스레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다. 사람들은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불안을 느끼며 함께 길을 찾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불안은 감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논의하며 조금씩 이해할 때야 비로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날 밤 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전 커뮤니티에서 나눈 글과 답변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계속 혼자 불안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마음을 마주하고 조금씩 이해할 것인가? 창밖으로 밤하늘이 내려앉았고 거리의 불빛들이 흔들리듯 깜빡였다. 그는 내일이 오면 다시 투자와 계획을 점검하겠지만 오늘 밤은 댓글창 속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그의 마음 한켠을 묘하게 안정시키고 있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혹은 지금 고민 중인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와 나누는 작은 경험이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채우는 동안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10억 원이라는 숫자와 매달 들어오는 600만 원의 안정적 수입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피하려 했던 질문과 마주했다. 진정한 안심이란 무엇일까? 돈만으로 얻을 수 있는 걸까? 노후 준비와 재테크라는 외형적인 안전막 뒤에 숨어 자신이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손끝이 떨리듯 은행 명세서 위를 스쳐 지나가고 화면 속 금융뉴스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경고가 그의 심장을 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불안이 아닌 뭔가 다른 결심의 기운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그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에서 조용히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간 쌓아온 재산과 계획이 마음속 공허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손주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크게 뜨며 질문했다. 할아버지, 그럼 행복하려면 돈 말고 무엇이 필요해? 그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이 그의 내면을 꿰뚫었다. 그는 말없이 잠시 생각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허를 메우려면 오히려 마음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돌아봐야 한다는 깨달음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밤이 되자 그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결심을 다졌다. 수십 년간 습관처럼 쌓아온 불안과 안전장치를 조금씩 내려놓고 돈으로만 안심하려는 태도 대신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투자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자산 관리는 계속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안정과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작은 기쁨을 위한 시간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돈은 수단일 뿐, 삶의 전부는 아니야. 그리고 이 결심 속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와 마주할 용기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면 속 금융 뉴스와 커뮤니티 글들을 다시 한번 훑었다.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았다.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 그것을 조금씩 배우고 이해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안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문득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성을 느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는 깨달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불안을 공유하고 선택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채워나갈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 이어질 여정도 함께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채널을 구독하면 우리가 함께 마음의 불안을 마주하고 선택과 깨달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